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붉음날 이른 아침입니다. HLB의 베트남 나노코박스, 베트남 국민들이 나노코박스의 승인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는 일타쌍피의 아주 호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업적인 내용, 베트남의 소식,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분봉, 투자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그러한 심리, 그리고 공매도, 대차 상황 등 두루 여러 가지를 아침에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베트남의 굿모닝 베트남의 소식을 전하면, 어제 낮에도 했지만 나노제는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9월 16일 어제 아침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충분한 문서를 받은 후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부 관계자는 신청서가 9월 15일 정오에 접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는 금감원 내부 직원이 직무정보를 누설해 주가를 폭락시키고 1년 반 이상 회사와 최대 주주, 대표이사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구체적 혐의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냈다. 금감원이 엄중한 심판의 규칙을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조사, 직무정보를 누설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주분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편 HLB 주주들은 확정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흘린 언론, 조선미즈, 금융당국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어제 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현지 시간으로 21시 46분이면 9시 46분 밤에 올라온 내용인데, 베트남 국민은 나노코박스를 빠르게 승인되기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면 베트남 현지에서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현지 시간 한 베트남 언론사는 나노코박스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후에 편집국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가수, 의사, 군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베트남 국민들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빠르게 긴급 사용 승인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노이 출신 가수 흥융은 나는 베트남 학자들과 나노코박스를 믿으며 이에 임상 3상의 지원자로 참여했다. 공인으로서 베트남의 백신 개발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고, 또 이어 그녀는 메이드 인 베트남인 나노코박스 백신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발병을 제한하는 데 매우 편리할 것이다 라고, 나노코박스의 백신의 사용 허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노코박스 임상 3상에 참여한 또 다른 지원자인 응우엔 슈원짱이라는 한 사람은 역시 베트남은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백신이다. 나노코박스의 도입으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나노코박스의 도입으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의사로 재직 중인 응엔 주이탄 씨는 나노코박스의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아나필락시스는 크게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쇼크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접종 후에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이다. 앞서 나노코박스에서는 임상시험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2건이 있었지만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천일 나노제닉 코로나19 백신으로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보건부에 제출했다. 현지 시간 15일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관련 긴급 사용 신청서, 승인 신청서가 이날 정오에 접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베트남 윤리위원회와 보건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그 당시 오전이기 때문에 나노코박스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이 백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논의는 16일 어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 오늘 무언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들은 나노코박스의 면역 원성을 평가하고 임상 3비상의 중간보고 등을 종합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가지 베트남의 국민들 바램 또는 정부 당국, 총리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HLB는 287만 5천 주요 6만 7천원 종가를 형성했는데 주봉상으로서는 최근 신고가의 HLB의 모습을 보이고 HLB 생명과학은 주봉상으로는 아직 내일 또 오늘 금요일 또 하루 남았기 때문에 주봉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우선 HLB의 공매도와 대차잔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공매도가 74,871주가 됐고요. 오늘 13만 3천주가 대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만 7,450주가 상환이 됐고요. 어제 9월 15일과 16일 대차잔고는 줄었지만 여전히 1750만 주에 해당하는 대차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오늘이 16일 보게 되면요. 대략 11만 주 외국인들이 빌려줬고 고스란히 그대로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로 주거니 받거니였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2만 4천 주이기 때문에 크게 이번에는 투신에서 주식 대차를 차입을 해갔네요. 그동안에는 증권에서 차입을 해갔는데 조금 달라진 투신도 이제 공매도 좀 해보겠다. 주가가 고점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공매도 잔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기준이고요. 코스닥에 현재 HLB는 540만 주, 전일보다 조금 공매도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최근에는 730만 주까지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있었는데 대략 190만 주 정도가 감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 금액은 3,300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19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 수량이 적었음에도 공매도 잔고 금액은 이렇게 상당할까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환을 할지라도 상환을 190만 주 많이 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3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그 대신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HLB는 쇼커버링으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라고 한다면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이렇게 나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승인, FDA 승인 그러한 기간까지는 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인지
어느 정도는 좀 나오리라고 보겠죠. 깊이는 아니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내년 초에 생산이 가능 메이드 인 백신을 나노코박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9월이면 조금 있으면 9월이 맞춰지고 그러면 10, 11, 12 금년도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가격 조정은 제한적인 그래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형성될지 우리 주주님들이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오늘 금요일 장에 전고점 돌파 즉 HLB는 7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봉상에서 확인해 보면 일봉상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69,100원이 제일 가장 큰 최고가이고 67,000원이라고 하니까 2,1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거래량인 전일 거래량보다 늘어난 187.3339%가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쌍봉인이 이런 부분은 아직은 말할 수가 없고 또한 베트남의 여직 이제 서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은 언제가 될지 내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어쨌든, 이것을 돌파할지는 시장 상황에서, 따라서 승인권이 베트남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함부로 공매도도 활개치지 못할 것이다. 단기로 들어오신 그러한 분들조차도, 쉽사리 이렇게 익절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은 현재는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금요일 시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곳은 현재 74,870주일주의 공매도 잔고 수량 평균가는 64,387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HLB 생명과학은 대차가 15만 6천 주가 이렇게 또 대차가 됐는데 오늘 45만 2천 주를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제까지를 보게 되면 대차 잔고가 753만 주였는데 오늘 29만 5천 주에 빠져나간 즉 상환이 45만 2천 주를 했고 다시 빌려오는 것을 15만 6천 주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0만 주 정도가 빠진 즉 대차 잔고는 723만 7천 주로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부상으로 보게 되면 16일 거를 봐야 되겠죠. 7만 7천 주를 외국인이 빌려줬고 그 중에 5만 6천 주는 외국인이 다시 차입을 해갔네요. 이제 여기 내국인조차도 외국인에서 이렇게 빌려오는 형국이 되네요. 8만 주를 내국인이 빌려줬으면 10만 주를 차입을 해왔으니까 대략 2만 주를 외국인에서 차입해오는 그러한 형국이네요. 많은 분들이 대차 주식 대여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외국인에서 빌려오는 일이 벌어진다. HLB도 한번 볼까요? HLB는 고스란히 이렇게 외국인이 10만 9천 주, 10만 9천 주 외국인이 빌려주고 외국인이 빌려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HLB의 생명과학의 분봉도 한번 살펴를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인데요. 2만원 아래는 여전히 매력적인 단기 매수 시점으로 지난 차트를 보니까 알 수 있겠네요. 23,000원 이제 대략 1,050원 정도 남았네요. 23,000원이면은 무상증자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46,000원의 신고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대단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요것이 과연 오늘 이곳에 돌파를 해줄 것인가?
거래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공매도 세력은 또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가네요.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의 프로그램은 38만 8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51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장에도 이 프로그램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HLB도 그렇고 HLB 생명과학도 프로그램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10포인트 정도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는 새벽녘이 지나가 봐야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주봉이 완성될 텐데 HLB의 주봉의 모습 참으로 예쁘죠. 내일 거래량이 좀 봐야 되겠지만 주봉은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대단히 급감하고 현재 HLB의 주봉선은 3주선 위에도 그러한 것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2020년 이후로서는 가장 주봉상으로 신고가를 보이는 HLB, 그리고 이곳 대략 8만원 정도만 돌파하게 되면 가장 주봉상으로 신고가 대열에 찍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주봉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신고가이죠. 이곳 가장 먼 곳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부터 이렇게를 보게 되면 어마무시한 이렇게 초점들이 대단히 성장하는 기업 명백히 맞지요. 네. HLB 생명과학, HLB 전부 다 성장하는 기업 맞습니다. 2014년도 그리고 2017년도 고점을 다시 형성을 했다가 다시 저점들이 점차 현재는 이 주가가 이곳 위치에 주봉상에 있습니다. HLB는 성장하는 기업 맞죠. 잡주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간 텀을 상당히 1년 정도를 두면서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 또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의 누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설이 한번 맞고 슬픔과 기쁨이 혼조되면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점차적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정확히 제대로 보는 분이라면 이 기술 이런 부분 차트를 크게 보아야 됩니다. 넓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오랜 동안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작게 분봉으로 작은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주봉으로 월봉으로 연봉까지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차트를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그 큰 이 기업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 더 통계 확률적으로 높은 신뢰도로서 우리는 믿을 만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HLB는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하다. HLB 생명과학도 그럴 것이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 또 한번 우리 식구님들과 모든 주주분들과 함께 기대감으로 여유롭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금 되시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식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